안녕하세요. 81세 된 박순옥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81살이지만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시장도 혼자 가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한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은 부산에 살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주부로 지내고 막내 아들은 인천에서 작은 사업을 해요. 자식들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고 실버타운도 가보라고 하고 그랬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50년 넘게 살던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요. 그때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자식들이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놓자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 하면서 거절했거든요. 특히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자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뭔 매트가 필요하냐 하면서 안 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혼자 사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씻고 아침 겸 점심을 해먹고 오후에는 TV 보고 화분에 물 주고 그런 단조로운 일상이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몸을 씻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이건 뭔가 크게 다쳤구나 싶었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혼자 사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누가 나를 찾아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행히 둘째 딸이 그날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었거든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생필품도 사다 주고 밑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욕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추위와 고통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게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깔아놓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 그런 후회들이었어요. 딸이 와서 제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대퇴골 골절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회복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재활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아팠어요.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같은 병실에 계신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집안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분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고 또 한 분은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입원하는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돌봐줬어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올라와서 일주일씩 머물기도 하고 둘째 딸은 거의 매일 와서 뒷바라지를 해줬고 막내 아들도 일이 바쁜 중에도 자주 와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조심했으면 될 일을 고집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령자 낙상 사고가 정말 많다고 특히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욕실은 물기가 많아서 미끄럽기도 하고 공간이 좁아서 넘어지면 어디든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깔아도 안전바 하나만 설치해도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요. 이번 2개월째 되던 날 걷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워커 잡고 겨우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게 전부였는데 점점 나아져서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간병사 아주머니들, 같은 병실 할머니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특히 같은 병실에 계셨던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입원하셔서 이미 회복 단계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가족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분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나이 듦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직 괜찮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은 소홀히 했던 거죠. 퇴원하기 며칠 전에 둘째 딸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안전장치들을 다 설치해놨다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고 안전바도 여러 개 달고 문턱도 없애고 조명도 밝게 바꿔놨다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평생 살던 집이 갑자기 다른 집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안전바가 달려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어있고 계단에는 난간이 새로 생기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안전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퇴원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샤워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서만 하고 안전바를 꼭 잡고 움직이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요.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시받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관심이 고맙게 느껴져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안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요. 며칠 전에는 아래층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자기 집 욕실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사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경 써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해요.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의자 잡고 하는 제자리 걷기 같은 것들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식사도 더 신경 써서 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양을 생각해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걸 인정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81살이라는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리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자식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디가 아프면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탁하고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식들이 어릴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으니까 이제 저도 도움받을 때가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전처럼 막 돌아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것저것 제약이 있으니까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병원에서 만났던 분들 생각을 해요.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떤 분은 머리를 다쳐서 기억에 문제가 생기셨고 어떤 분은 척추를 다쳐서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3개월 입원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TV에서 고령자 안전사고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자주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고를 당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뭐 얼마나 한다고, 안전바 하나 설치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같은 연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 욕실 안전은 정말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기본이고 안전바도 꼭 설치하세요. 물기가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하고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조명도 중요해요. 어둑어둑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특히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고 야간등도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계단이 있으시면 계단에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시고 난간도 튼튼한 걸로 설치하세요. 문턱이 있으면 가능하면 없애시고 없앨 수 없으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시고 특히 뼈 건강 균형 감각 시력 검사는 꼭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무리한 운동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라도 좋으니까요.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요. 가족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도 해두세요. 휴대폰은 항상 가까이 두시고 비상 연락처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키트도 준비해 두시고요. 저도 이제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예전에는 집 안에서 굳이 휴대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했는데 지금은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요. 혹시 또 넘어지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요. 그리고 이웃분들과도 서로 안부를 자주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아래층 할머니와 매일 한 번씩은 안부를 확인해요. 서로 괜찮은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빨리 발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도 조심해서 드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어지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약 복용 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술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드세요. 술 마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신발도 중요해요. 슬리퍼보다는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를 신으시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으세요. 양말만 신고 다니시면 미끄러우니까 위험해요. 옷도 너무 긴 걸 입지 마세요. 바지나 치마가 너무 기면 밟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의 편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도 자주 점검하세요. 도수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여서 위험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필요하면 새로 맞추세요. 그리고 집 안 정리도 중요해요. 바닥에 물건들 흩어놓지 마시고 전선도 정리해서 걸리지 않게 하세요. 문지방이나 카펫 모서리도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안전장치들이 번거롭고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 덕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워요. 3개월 입원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지혜까지요. 물론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람이 있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무사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예방이 정말 최고의 치료입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